그러면 제일 어려운 단어 하나만 골라서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몽골어 중에. 몽골어 중에 알치락. 잠깐만, 너무 어렵다. 잘 오셨냐 이렇게 좀 엄청 높임말이긴 한데 네. 알치락. 에스이크. 좀 이상한데요? 알치락. 에스칠락. 네. 아, 이거 진짜 어렵다. 약간 몽골어가 좀 혀가 저도 몽골 사람이지만 가끔 몽골어를 길게 쓸 때 약간 입이 좀 피곤하다? 저 그럴 것 같아요. 약간 턱이 좀 피곤하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 곳곳에 있는 새로운 지식들을 보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상보고서 MC 이하영입니다. 오늘은 지난 1부에 이어서 몽골 이야기 전해주실 이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 생활 14년 차 몽골에서 온 이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수님. 네. 제가 늘 이렇게 몽골 분들, 특히 이수님 만날 때마다 느끼는데 한국어 발음이 너무 좋으셔서 네. 정말 어려운 한국어 발음도 하실 수 있는지 네.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테스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국인들도 어려워하는 발음 테스트인데 과연 이제 몽골에서 온 이수님은 얼마나 좀 완벽하게 하실 수 있을지. 아, 그래요? 그럼 먼저 한번 해봐주시면 제가요? 제가 한번 듣고 네. 한국 분이 이 정도면은 이제 아. 몽골 분이 이 정도다라고 비교가 좀 되게끔 이제 아나운서시니까 네네네. 한번 해주시면. 이건 제가 생각 못했는데 알겠어요. 제가 한번 그럼 보여드릴게요. 도전! 들의 콩깍지는 깐 콩깍지냐 안 깐 콩깍지냐. 깐 콩깍지면 어떻고 안 깐 콩깍지면 어떠냐. 깐 콩깍지나 안 깐 콩깍지나 콩깍지는 다 콩깍지인데. 너무 잘하신다. 한국인. 한국인. 자, 이제 이수님. 도전! 들의 콩깍지는 깐 콩깍지냐 안 깐 콩깍지냐. 깐 콩깍지면 어떻고 안 깐 콩깍지면 어떠냐. 깐 콩깍지나 안 깐 콩깍지나 콩깍지는 다 콩깍지인데. 한 번도 안 아, 틀리고 진짜요? 정확히 하셨어요. 어. 몽골 분들이 한국어 발음을 이렇게 잘하는 이유가 몽골어가 발음이 너무 어려워서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맞아요. 제 한국 친구분들이 몽골에 관심이 이제 요즘 많아지다 보니까 그 몽골어 가르쳐 달라는 친구들이 그동안 참 많았거든요. 근데 한국 분들이 유독 안 되는 발음이 있기도 하고 한국 분들이 몽골어를 하는 순간 귀여워요. 막 어떤 단어를 해도 너무 귀여워지는 그게 있어서. 그럼 여기서 제일 어려운 발음이 어떤 거예요? 이 중에서 한국 분들이 배울 때 제일 어려운데 네. 이 발음을 하면 귀여워지는 단어가 있는데 제라고 돼 있잖아요. 숫자 3처럼 생긴 그 알파벳이 제예요. 제. 제. 네, 그래서 조쩍 이게 그 애기, 새끼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건데 양의 이제 애기를 조쩍. 조스작. 이 알파벳 중에 3가지만 골라볼게요, 제가. 네. 그래서 그 3가지가 들어간 단어를 발음을 가르쳐 드려볼 텐데 이제 이거랑 또 어려운 게 L이라고 네. 지금 적혀 있는데 L이 아니고 이스래. 이스? 어렵다. 네, 그리고 이게 꽃이라고 할 때 재책이라고 하는데 재책이라는 게 꽃이다 보니까 몽골 사람 이름에 많이 들어가는데 뭐 나른츠즉, 사른츠즉 이게 뭐 뜻이 다 무슨 꽃 이런 뜻인데 사실은 이거를 발음을 한국 분들이 되게 못해요. 그래서 대학교 때 이런 이름의 몽골 친구들이 이름이 싫어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는 성이 라우가예요. 그래서 L로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게 라우가 이렇게 하면은 발음 안 되고 L, 몽골. 그래서 몽골이라고 하지만 이거든요. 그래서 몽골어로 몽골이라고 하는 단어가 네. 몽골. 그러니까 근데 한국 분들이 이거를 할 때 L인데 혀를 깨무든 그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발음이 안 되면 항상 그러니까 몽고스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이 발음을 알려줄 때 제가 귀가 다른가? 왜냐면 몽고스이라고 하는데 몽고스 이렇게 하니까는 귀고소가 다른가? 이렇게 했던 적이 있어서 그 3가지 발음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맨 처음 얘기해 주신 것부터 한번 해볼까요? 제가 됐잖아요. Z 할 때 그 제 이렇게 제 그리고 약간 여기에 목에 힘을 주면서 이 아니고 아니고 여기서 을에다가 혀를 약간 여기로 깨물어야 돼요. 그래서 침 나올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 또 어려운 게 채. 이거는 채가 됐잖아요. 채가 아닌가요? 약간 힘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채. 이거는 재책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재채기 한다고 생각하고 했어요. 재채- 재책. 재채- 맞아요. 괜찮아요? 네. 이제 일체 이게 한국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발음인 것 같아요. 네. 너무 어려워요. 어렵죠. 네. 이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이게 뭔가 한국에 없는 발음. 혀를 뭔가 다르게 써야 돼요. 혀와 목을. 네.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제일 어려운 단어 하나만 골라서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몽골어 중에. 몽골어 중에 알치러 잠깐만, 너무 어렵다. 잘 오셨냐 이렇게 좀 아. 엄청 높임말이긴 한데 네. 알치러 에스이크. 좀 이상한데요? 에스 알치러 칠락. 네, 이거 진짜 어렵다. 약간 몽골어가 좀 혀가 저도 몽골 사람이지만 가끔 몽골어를 길게 쓸 때 약간 입이 좀 피곤하다? 좀 그럴 것 같아요. 약간 턱이 좀 피곤하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몽골어 발음을 하다 보니까 왜 네. 몽골 분들이 한국어 발음을 그렇게 그쵸? 잘하는지 바로 이해가 됐어요. 맞습니다. 이게 그리고 몽골 네. 발음 자체가 그 발음 기관 내에서도 되게 여기저기 사용을 많이 하는 느낌이에요. 한국어에 비해서. 맞아요. 좀 힘이 들어가는 언어이기도 해서 네. 친구가 제가 몽골어 할 때 목소리와 한국어 할 때 목소리가 다르대요. 완전 다른 사람 목소리 같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목과 혀와 입을 다르게 쓰다 보니까 발음과 목소리가 좀 부드러워지는 게 있고 몽골어 하면은 조금 더 나이 있는 여성의 목소리가 된대요. 그럼 혹시 몽골어로 네. 뭐 이렇게 한마디 정도 해주실 수 있어요? Сайн намайг лавгагийн эсүү гэдэг би Солонгост ирээд 14 жил болж байгаа. Одоо Солонгост олон төрлийн ажлуудыг хийж амьдарч байгаа. Тэгээ өнөөдөр энэ нэвтрүүлэгт оролцуулсан та бүхэндээ маш их баярлалаа. 와, 저도 방금 발음을 하면서 좀 집중을 해봤는데 정말 이 턱과 혀와 목을 더 세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 되게 바빠 보여요. 맞아요. 입 쪽이. 그리고 발음을 좀 해봤을 때는 약간 좀 이렇게 뒤에서 나는 소리가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안쪽에서 여기 목 쪽? 목 그리고 여기 턱 양쪽에 힘을 많이 줄 때가 많아요. 네. 예를 들어 아까 들어오실 때 оролцуулсан баярлалаа 이러면은 여기랑 혀가 되게 바쁘게 움직여. 그리고 제가 지금 느낀 거는 입이 그렇게 많이 안 벌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 안쪽에서 소리가 나서 그런 건지 맞아요. 모르겠는데. 한국어는 이응, 미음 뭐 이런 소리들이 입술을 많이 쓰는데 저희는 이 악물고도 몽골어 할 수 있어요. 신기하다. 네. 저희는 이제 입 앞쪽에서 소리가 많이 나니까 뭐 기역 이런 소리 제외하고는 다 앞쪽인데 몽골어는 이쪽에서 나는 것 같아요. 좀 목 아래쪽?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가 한국어 할 때는 이 안에서 아기자기하다 보면 되게 귀여운 느낌이 나고 약간 업된 느낌이 네. 나고 몽골어 할 때 여기서 발음이 나다 보니까 조금 나이 들어 보인다고 해야 되나? 조금 더 이렇게 다운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저희가 한국어 할 때 목소리 엄청 이렇게 깔고 하진 않잖아요. 네, 그렇죠. 안녕하세요 다 이렇게 하는데 몽골어로 산베산호 이렇게 하잖아요. 몽골어를 하이 텐션으로 대화를 하면은 지쳐서 힘들 것 같아요. 배고플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진짜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몽골어에도 성조 같은 게 있나요? 뭐 높낮이라던가. 거의 없어요. 없이도 다 대화할 수 있어요. 높낮이가 한 톤으로 쭉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제 한국어도 잘하시니까 네. 한국어랑 몽골어를 비교했을 때 한국어는 좀 높낮이가 있는 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럼요. 한국어는 높낮이 빼면은 한국어 잘한다는 그치, 소리를 못 로봇 들어요. 같죠? 그렇죠. 이 높낮이가 그 사람의 모든 감정을 다 표현하는 데 쓰여지는 것 같고 몽골어는 높낮이 없이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이수님 볼 때마다 한국어를 잘한다고 느꼈던 게 그 높낮이에서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약간의 디테일 높낮이에서 줄 수 있는 그 분위기가 있는데 그걸 너무 정확히 이수님이 하셔서 저는 몽골어에도 이런 높낮이가 있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처음 한국어를 접했을 때 한국어의 느낌은 좀 어땠어요? 처음에 쓰기 할 때 우유라고 배우잖아요. 그러면은 우 밑에 연결 유 이렇게 써야 되는데 몽골어는 쭉 뒤로 쓴단 말이에요. 그 영어처럼 이응, 우 그래서 이렇게 이응 우 이응 유 이러면서 그리고 나니까 걸어가는 소 같기도 하고 이게 뭐지 이러면서 그런 것들이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붙여서 쓸지 모르니까 그냥 막 배울 땐 그랬고 어학당에서 배울 때는 되게 배우면 배울수록 너무 멋있고 정말 저는 한국어에 반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그냥 머릿말이라고 해야 되나? 앞에 있는 그냥 하나만 알면 열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감으로. 네.
그 한자어로 시작되는 것들이 예를 들어 직업, 직장 막 이런 식으로 직만 알면 대충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정말 멋있는 언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배웠던 것 같아요. 네. 한국어가 또 어려운 게 그 아이, 어이 구분하는 거. 그거 진짜 어렵죠. 제가 약간 그런 거에 약간 그 강박증이 있어요. 이거를 한국 사람인데도 틀리는 분들은 정말 못됐다. 왜 이렇게 멋있는 언어를 이거를 아이, 어이 이 차이를 왜 잘 안 배우시지? 이런 생각도 있고 그리고 제가 그 아이, 어이 그리고 이응, 리을 뭐 종료, 종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헷갈려할 만한 게 정말 많아요. 왜냐면 위아래 이런 이것만 정말 뒤집힌 간단한 건데 것뿐인데. 그것 때문에 남자친구랑 헤어진 적이 있어서 학당 때인가? 이렇게 처음에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어떤 오빠가 제가 마음에 든다고 이제 연애를 하자고 해서 그때 한국어를 잘 몰랐어요. 네. 카카오 하다가 무슨 일이 잘 안 돼서 기분이 안 좋고 어쩌고저쩌고 하길래 그게 그렇게 중요해? 라고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럼 종료해. 그러니까 종료. 엑싯. 종료해. 그냥 끝내자. 우리 그러니까 외국인이고 한국어 잘 모르니까 얘는 헤어지자는 말을 이런 식으로 하네라고 그 다음부터 연락이 없고 저도 그게 그렇게 중요해? 라고 물어봤는데 답이 없잖아요. 그럼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야 이러고 헤어졌는데 한참 뒤에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알고 그런 아픈 썰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이를 악물고 진짜 아이, 여이, 야이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하는 게 되게 이 나라를 배려하고 그 대화하는 상대를 배려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 계기로 인해서. 맞춤법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외국인분들에게 또 어려운 것들이 한국어 발음인데 그 발음 중에서도 된소리 발음이 어렵잖아요. 예를 들면 쌍기역, 쌍디귿 뭐 발음으로 주면 뜨겁다, 뭐 빨갛다 이런 발음들 된소리 발음을 좀 외국인들이 어려워하던데 몽골 사람들에게는 좀 어때요? 어려운데 몽골 분들이 혀나 여기 근육을 자주 쓰다 보니까 배우고 나면은 괜찮은데 그거를 좀 캐치를 못하는 분들은 약간 빵을 방이라고 하기도 하고 방을 빵이라고 하기도 하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한국에 온 지 2, 3년이 지났다 하면은 다 그거를 캐치를 해서 잘 발음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몽골에 으제, 채 막 이런 힘을 써야 되는 발음들이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 빵, 방, 팡 이런 발음들을 잘 구분을 하게끔 되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한국어를 배울 때 이게 되게 예리해야 잘 알 수 있는 건데 단어 시작에 있는 비읍과 중간에 있는 비읍과 이런 것들이 좀 달라요. 미세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방이라고 하면 이게 약간 피읍하고 비읍 그 사이 발음이거든요. 방. 그거를 망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되게 미세한 단어가 시작할 때 하는 그것과 리을이 시작할 때 리을인데 그 밑에 있을 때는 을 발음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좀 처음에는 많이 헷갈려하고 어려운 것 같아요. 왜 리을인데 앞에 들어가면 다르고 뒤에 들어가면 다르냐 이런 것들이 룰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 몽골어랑 한국어 사이에 또 비슷한 단어들도 꽤 있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한국어로 공주가 공주. 몽골어로 군주. 진짜 공주란 뜻이에요? 네, 똑같은. 그리고 한국어로 말 이게 말. 그리고 이거는 뜻이 다르긴 한데 몽골어로 건포도가 한국어로 오줌. 오줌? 응, 오줌. 그러면 건포도 주세요 이걸 뭐라고 해요? 오줌 먹었지? 신기하다. 또 뭐가 있나요? 치 발음이 자갈치. 뭐 이런 것들이 몽골에 뭐뭐 하는 그 직업을 붙이는 말이기도 하고 자갈치 시장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치치 하는 것들이 되게 비슷한 발음이 있고 그리고 제주도에 가면 되게 비슷한 발음도 많은 것 같아요. 몽골어와 약간 뜻은 다른데 같은 것도 있고 몽골어로 조사라는 게 조스 이게 촉 키면 거기서 나오는 불을 조스 이렇게 하는데 조사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게 한국어에 안 좋은 조사 이거를 발음을 해보시면 안 좋은 발음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름이 조사인데 한국어로 되게 이렇게 욕 같은 그런 뜻이 되기도 하고 사랑을 몽골어로 달이라고 한다고. 살 이게 달. 사르의 뜻이 달인 거네요. 그 달도 되고 그냥 한 달 이것도 살, 닉살, 허일살. 되게 비슷한 듯 다른 단어들이 꽤 있네요. 한국에서 이제 아이를 데리고 온 손님한테 뭐 어머님, 뭐 누구 아버님, 뭐 또 이렇게 호칭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몽골에도 이런 호칭이 있나요?
그게 참 저는 한국만 그렇지 않을까 싶은 문화가 있었는데 누구 엄마, 누구 아빠. 그게 참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럼 자식이 5이고 6이면 누구 엄마?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 우리 엄마한테 이수 엄마 이렇게 하면은 뭐야? 이렇게 저희는 진짜 문화 충격. 그리고 어머님, 뭐 아버님 이러면은 그냥 아이를 낳은 그게 좀 저는 좀 슬픈 느낌인데 아이를 낳은 순간부터 이수는 없어지고 엄마로서밖에 살 수밖에 없구나. 나는 없어지는구나. 그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누구누구 엄마. 왜 그러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워낙 귀하다는 표현을 하려고 부르는 것도 있을 것 같고 몽골은 그 유럽 문화가 있어서 그냥 되게 쿨해요. 자식 낳아도 나는 나. 그리고 뭐 식당 같은 데 가면 이름을 모르니까 그냥 손님 이쪽으로 앉으세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라고 하지. 예를 들어 애기랑 같이 간다. 내 애기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조카일 수도 있고 어머님 아버님이라고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부르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한국은 그 호칭이 정말 자연스러운 거 너무 많이 하잖아요. 식당에 가서도 이모님이라고 하잖아요. 심지어. 그쵸. 가족처럼. 네, 이모님하고 친구 네. 엄마한테도 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이렇게 맞아요. 하고. 친구 엄마한테 어머님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언니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 제 친구의 엄마가 이름이 아리인데 아리 언니라고 부르지 어머님이라고 안 불러요. 친구의 엄마인데 언니라고 해요? 그쵸, 언니 먹는 거죠. 몽골에서는 내 이모가 아닌데 이모라고 안 부르고 내 엄마가 아닌데 나를 낳은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나보다 나이가 위니까 언니라고 부를 뿐 엄마라고 안 불러요. 그럼 막 30살이 많아도 언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저를 배 신기하다. 아파서 낳은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한국이 그 우리라는 그 문화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우리나라, 우리 집, 네. 우리 친구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엄마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몽골은 내 거, 내 집, 내 엄마, 뭐 내 차 이렇게 많이 쓰지 우리 차 그렇게 안 해요. 내 거는 내 거, 우리 거는 우리 거. 근데 우리라는 표현을 많이 안 하고 내 집, 우리 집으로 가자 이게 내 집으로 가자.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집사람 이거 되게 이상하잖아요. 내 집사람인데. 그쵸? 이상한 걸 못 느꼈는데 우리 이거 듣다 아저씨 보니까. 한국에서 우리 아저씨라고 그쵸, 우리 부르는데 아저씨도 있고. 그 아저씨가 누굴 말하는 건지 처음에 이제 파악을 못했는데 우리 아저씨가 남편을 부르는데 우리 아저씨 집에 있어요. 뭐 이렇게. 네. 또 알고 보면 되게 애정을 담은 표현이기도 그쵸. 하잖아요. 우리 아저씨가 이렇게 하는데 다시 봐도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좀 인사말 아니면 안부를 묻는 말로 밥 먹었어? 식사하셨어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잖아요. 네. 밥 한번 먹자. 이런 말들이 또 몽골에는 있을까요? 처음에 제가 밥 한 번 먹자를 언제? 어디서 뭐 먹어? 이렇게 받아들였었는데 밥 먹었어? 이게 안부를 묻는 건데 처음에는 저 되게 짜증냈어요. 어학단 다니면 저는 초급인데 중급 애들이 와가지고 밥 먹었어? 막 이 문화를 배워가지고 와서 밥 먹었어? 라기도 하고 선생님이 밥 먹었어? 이렇게 하면은 내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도대체 왜 궁금하냐 이거였어요 처음에. 그게 되게 어색했어요. 내가 학생 때 왔으니까 내가 굶어 보이나? 내가 없어 보이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때 되게 다양한 그런 문화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한국은 그런 게 많죠. 맞아요. 밥이 되게 중요한 의미인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에게. 밥 먹었어? 밥 먹자.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그게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또 역사 공부를 해보니까 또 아픈 뜻이 있기도 하고 왜냐면 전쟁 때 내가 아끼는 사람이 밥을 먹었는지가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왜냐면 밥도 부족하고 한국이 이제 또 쌀을 이제 챙겨 먹는 그거다 보니까 밥이 그 쌀밥이기도 하고 밥이 정말 식사의 밥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게 처음에 왜 밥 먹었어가 나한테 쌀을 먹었냐는 밥이라고 하면 그 공깃밥 그거를 상상을 했는데 밥 먹었어? 밥 먹었어? 하면은 되게 좀 뭐지? 이렇게 되게 신기했던 것 같은데 그걸 이제 또 역사 공부도 하고 보니까는 그게 내가 아끼는 사람이 배가 고프진 않을까. 그쵸. 이게 정말 밥 먹었어? 이 말이 정말 따뜻하고 나는 너를 걱정하고 있다. 이런 예쁜 뜻으로 지금은 이해를 하게 된 것 같아요. 너무 정확히 한국의 문화와 뜻까지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이수님과 함께 몽골어와 한국어의 차이점, 또 나아가서 표현의 차이점까지 한번 저희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오늘 이런 날이 오겠거니 하고
한국 문화와 그리고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이거 하나는 꼭 알아주셨으면 하는 게 있어요. 몽골을 부를 때 몽골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게 뭔가 사람이라면 다리가 두 개인데 다리 하나가 빠진 느낌이 들어서 꼭 몽골의 리을을 잊지 마시고 붙여주시는 게 참 좋아요. 꼭 몽골이라고 100% 모든 발음을 넣어서 불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몽골. 네. 저희가 기억하겠습니다. 몽골. 네,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좋습니다. 그럼 저희 세상 보고서는 다음번에 더 흥미로운 지식을 담아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